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중국 문학사를 보면요. 정말 위대한 문인들의 이름을 딴 술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연명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니 대체 1700년 전 시인의 이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손에 들린 이 술병에 새겨지게 된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연명입니다. 서기 4세기, 지금으로부터 무려 1700년 전 인물이죠. 근데 참 신기해요. 이렇게나 까마득한 과거의 인물인데 왜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걸까요? 그의 이름이 술병에 새겨진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굽히지 않았던 기계를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도연명은 서기 365년에 태어났어요. 당시 중국은 왕조가 끝없이 바뀌는 아주 큰 정치적 혼란기였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그 유명한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던 삼국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래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꽤 잘 나가는 명문가였는데 아버지 때부터 집안이 좀 기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이 확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다른 명문가 자제들처럼 좋은 교육을 받기는커녕 거의 혼자서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참 어린 시절부터 순탄치가 않았네요. 결국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관직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가 41살에 마지막 벼슬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펑쩌연의 현령, 지금으로 치면 군수 정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자리에 오른 지 고작 80여일 만에 이 유명한 한마디를 딱 남기고 사직서를 던져버립니다. 나는 오두미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 여기서 오두미라는 말이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글자 그대로 5마리의 쌀이라는 뜻인데 당시 지방 관리들의 한 달 월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아니 고작 2월급 받자고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의 꼿꼿한 성격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멋지게 관직을 던져버린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곳, 그가 자신의 문학적 유산을 제대로 꽃 피우게 된 곳, 자연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불후의 명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관직을 버리고 나서 그 홀가분한 마음을 담은 귀거래사, 또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양을 그린 도화원기, 그리고 도연명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술, 그 술에 대한 철학을 담은 음주 같은 작품들이 전부 이 시기에 탄생한 겁니다. 단순히 좋은 시를 썼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예 전원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젖힌 사람입니다. 자연과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최초의 시인, 그래서 비조, 그러니까 창시자라고 불리는 거죠. 특히 그의 작품 도화원기에서 나온 무릉도원이라는 말, 이거 정말 유명하죠? 우리한테도 익숙하잖아요. 속세를 떠나 숨겨진 낙원, 그러니까 동양의 샹그릴라 같은 개념을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자연을 노래한 고고한 시인이라는 이미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의 정체성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있거든요. 바로 평생에 걸쳐 함께한 술과의 아주 깊고도 깊은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시와 산문이 한 150여 편 정도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중에서 술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이 무려 90편이 넘습니다. 와,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 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삶과 문학에서 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압도적인 숫자죠. 그의 술사랑을 보여주는 일화들도 참 재밌고 인간적이에요. 술에 취하면 줄도 없는 검은고를 탔다는 무현탄금 고사, 이거 유명하죠? 또 한 번은 친구가 생활비 하라고 준 돈 2만 냥. 글쎄 그걸 통째로 단골 술집에 맡기면서 앞으로 내 외상값은 이걸로 까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나 이제 술 끊는다 하고 지주라는 시까지 썼는데 결국 실패하고 62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술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애주가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벼슬도 없고 돈도 없던 가난한 시인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작품이 1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그의 삶은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의 재능과 인품을 알아본 멋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리였던 왕홍이나 안현지 같은 사람들이 그에게 술이랑 음식을 계속 보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살게 도와준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를 돕던 친구들이 나중에 조정의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의 작품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유산은 그 자신의 뛰어난 재능도 있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둔 인복 덕분에 지켜질 수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 도연명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술병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 시간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인생 조각들이 그대로 술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임지 펑저현에서는 도사또님의 술이라는 뜻의 도령주가 만들어졌고요. 그의 고향에서는 아예 도연명주라는 술이, 그리고 그의 유명한 별명을 딴 오류산생주까지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그의 인생 발자취가 그대로 술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들은 그냥 이름만 빌려온 마케팅 상품이 아닌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강직함, 자연을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도연명의 삶, 그 철학 전체에 대한 깊은 존경과 헌신샘이죠. 성공과 야망을 최고로 치는 요즘 세상에서 출세보다는 진짜 자기 자신을 선택했던 이 남자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쩌면 그는 요즘 말로 조용한 사직의 원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结庐在人境，而无车马喧。问君何能尔？心远地自偏。采菊东篱下，悠然见南山。山气日夕佳，飞鸟相与还。此中有真意，欲辨已忘言。此中有真意，欲辨已忘